자, 안녕하십니까. 뉴젠드 밑장입니다. 뉴젠드 밑장의 뉴스 플러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주를 맞아 화요일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케이블카에서 쇼핑할 때 하는 말은 이렇게 입을까? 저렇게 입을까? 이해 안 되면 뭐 심각합니다. 예, 숙제하겠습니다. 자, 처음 뉴스. 운전자는 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이라는 주장으로 우버의 항소 기각. 이거 굉장히 되게 애매하다기보다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버가 이제 이게 드라이버들을 지금 약간 객원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나 이제 그 직원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택시비가 올라갈 텐데 그럼 또 우버나 일반 택시나 뭐가 달라질지 아무튼 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승차 공유 기업 우버가 운전자를 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뉴질랜드 법원의 판결에 대한 획기적인 항소에서 패소했습니다. 2022년 고등법원은 우버에 대한 역사적 판결을 내리며 우버 운전자 4명에게 직장보호 허가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은 휴가 권리, 최저임금, 휴일수당과 같은 직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버는 2023년 6월에 이 판결에 항소했지만 오늘 법원은 운전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꽤 됐네. 원래 법원 소송을 맡았던 운전자 4명 중 1명은 누르딘 압두라흐만, 인도애구나. 이번 판결이 희망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적? 이게 우버 택시가 또 올라가면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오늘 택시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이런 큰 메이저 말고 이제 잡택시라고 잡택시 그러니까 메이저 회사 말고 이런 인도 회사가 생긴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데로 가는 거지. 메리트가 없어지니까. 아무튼 원래 법원 소송을 맡았던 운전자 4명 중 1명인 누르딘 압두라흐만은 이번 판결이 희망적인 것이라고 말씀 또 했네. 이것은 모든 근로자의 승리입니다. 압두라흐만 씨가 말했습니다. 우버와 같은 기업이 뉴질랜드 근로자를 착취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노동계급에 대한 불의를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조사한 법률 시스템에 감사드립니다. 매우 기쁩니다. 우버 운전자들이 여전히 회사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학대받으면 안 하면 되지 않나? 이게 좀 또 욕 뒤지게 먹겠다 또. 근데 이게 조금 우버 이츠 같은 경우 상당히 셉니다. 이게 배달비 외에 또 식당에서 뜯어오는 게 정말 우리나라 배민 옛날에 막 요즘 맛이 같지만 배민같이 되지 않을까? 진짜 많이 뜯어요, 뜯기는. 노동계급에 대한 불의를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조사한 법률 시스템에 감사드립니다. 매우 기쁩니다. 우버 운전자들이 여전히 회사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이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무튼 뭐 좋은 얘기라고 봐야 되나? 이게 지금 계속 근데 마지막 말은 우리는 매우 분명합니다. 계약은 많은 뉴질랜드인이 직장과 관련하여 그러한 약정을 맺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이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뭐 이제 장관이 얘기한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 우버가 정직원이 된다. 그럼 월급을 줘야 되니까 택시비가 오르겠죠. 이거 되게 애매해지겠다. 지금 기존의 택시 회사도 직원으로 취급을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지? 출퇴근하고 이거 좀 되게 애매해지겠다. 이거 진짜. 그럼 잡택시가 또 나타나고 우버를 또 떠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할 수는 있는데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뭐 우버를 직원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우버는 안정적으로 월급을 줘야 되니까 우버 월정권이라든가 이런 걸 팔게 되겠죠? 뭐 더 올라가겠지. 결론적으로는 택시비가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은 뭐 똑같이 이제 OECD 국가 중에 택시비 가장 비싼 나라로 가겠지. 이건 뭐 전 세계로 번져갈 건가? 아무튼 애매합니다. 지금도 많이 뜯어요. 그러니까 우버가 소비자들한테는 그게 많이 안 뜨는데 식당들이나 이런 데는 이제 배달비보다 뒤에 이제 우버로 시키면 아시죠?
밥값이 비싼 거. 우버 가격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뉴질랜드는 달라요, 가격. 우버 밥값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자, 경제 회복. 이번에는 다를까? 공식 기준금리가 인하되었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쉽겠어. 이자 떨어지면 뭐 경기 좋아지고 부동산 오르니까 요즘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좀 봅니다. 예, 뭐 이게 말하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자 떨어지면 집값 오른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이번에는 간단한 게 아니라 진짜 간단해요. 왜냐 이 경기가 이제 돈을 풀어서 경기가 상승했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 우리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노동이나 이런 현상에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유동성 자금을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건데 다들 이자 떨어지면 집값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뭐 저는 할 말이 없네. 예, 하여튼 뭐 그건 누가 맞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간에. 하지만 국내 최대 은행의 경제학자들은 이번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ANZ 경제학자들은 국가가 겪은 경기 침체는 중앙은행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이자율을 낮아지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냥 저 읽으면서 그냥 제 얘기를 똑같이 하네. 아, 이럴 때 좀 제가 막 희열을 느껴. 예. 일반적으로 OCR은 어떤 종류의 부정적인 국가 소득 및 신뢰 쇼크 대응하여 낮아지지만 이번 의도적인 경기 침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취소되기보다는 연기된 활동이 얼마나 됩니까? 수석 경제학자 마일즈 워크먼은 모든 완화 주기가 이전 주기와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경기 침체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아시아 금융위기나 세계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세요. 이는 경제학자들이 외생적 충격이라고 부르는 갑자기 발생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으며 이에 대한 통화정책에 대응한 것입니다. 두 추경 모두 신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용시장은 유동성 문제에 직면했고 신뢰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대조하면 신용과 가용성 충격은 없고 금융시장 충격도 없습니다. 제한적인 정책 설정으로 인해 가계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때 더 신중하게 인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학자 얘기 들으면 경기 이번에 이자율 인하가 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제가 뭐 다 아는 게 아니라 이래저래 막 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번 이자 인하는 저 이자 인하한다고 집값이 오르니까 뭐 어떤 분은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데 웃는 거야. 나보고 나를 실장님 이자 떨어지면 집값 올라요. 근데 이 사람을 이게 간단한 원리를 이거를 이번 사건을 이번에 나오는 걸 설명하자면 되게 복잡해요, 진짜로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하고 말아야지. 이게 진짜 복잡합니다. 이게 정말 뭐 누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괜히 저 혼자서 복잡하게 생각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많이 지금 공부를 좀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아무튼 뭐 근데 이게 또 말하면 또 그래 사람들한테 그럼 어쩌라는 거냐고.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예, 아무튼 애매합니다. 예, 하여튼 뭐 근데 그 뭐 하는 거 나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론이 없어 이번엔 진짜로. 예. 결론이 없고 대책도 없으니까 저도 말을 하기가 좀 요즘은 애매합니다. 아무튼 뭐 조심해야죠. 예, 저는 요즘에는 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거 좀 조금만 센텐스를 좀 늦춰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좀 보셔라 라고 저는 정말 권해드립니다. 정말로. 예, 아무튼 잘 또 생각해 보시고 뭐 그래도 하셔야 될 분도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제발 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좀 보시라고 경기를 꼭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좀만 참았다가 좀 놀다 그냥 정 막 하고 싶어 그러면 여행 갔다 와. 여행 그냥 갔다가 들어오지 마. 올해 말까지. 예, 진짜로. 예. 그것도 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 뉴스. 스틸 앤 튜브 연간 수익이 85% 감소 260만 달러. 뉴질랜드 철강 회사죠. 제일 큰 철강 회사. 예.
철강 제조업체이자 유통업체인 스틸앤튜브는 연간 실적이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지만 반등의 혜택을 누릴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6월로 끝난 회계연도의 회사 전체 순이익은 85% 감소해 260만 달러를 기록했고 매출은 19% 감소해 4억 7,91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이익은 1,450만 달러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이는 거래량이 21% 감소했음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철강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주면은 정말 거의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심각한 경기 침체에 들어서는 거거든요. 근데 뭐 자기 반등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뭐 또 믿어야 되지 어떡하겠습니까? 아무튼간에. 예. 경제 회복 시기와 속도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2025년도 회계연도에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고 경영자 마크 말페스가 말했습니다. 마크 말페스야. 예. 예상하는 거지. 뭐 개선되면 좋습니다. 예, 좋은데 좀 약간 애매하다 시기적으로. 예. 아무튼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얘기해봐야 뭐 안 좋은데 자기는 잘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예, 이 뉴스를 픽업한 거는 이런 회사도 이제 지금 순이익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라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뭐 오늘도 막 여러 다른 뉴스까지 좀 찾아봤는데 뭐 그렇게 신기한 뉴스는 없네요. 예. 아무튼 유젠드 미시장도 제일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괜찮았나요? 예, 다음 이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에게 다가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